안녕하세요. 나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말년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여름부터 한양에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밤마다 하늘에서 붉은 빛을 띤 비가 내렸죠. 그 비는 맑은 물이 아니라 마치 핏물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고, 비를 맞은 사람은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지요. 처음에는 미신이려니 여겼던 사람들도 점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지요. 붉은 비가 내린 다음 날이면 을에 누군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멀쩡하던 이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 무렵 한양 곳곳에서 한밤중에 여인의 흐느낌이 들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하얀 치맛자락이 어른거리다 사라진다는 목격담도 속출했지요. 저 홀령이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게 아닐까? 백성들은 수군거렸지만 그 정체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시작된 뒤로 한양에서는 밤마다 누군가 사라졌다는 사실뿐이었지요. 몰락한 방가의 여인, 그 불안한 한양의 남쪽 끝자락,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연초아라는 젊은 여인이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지요. 초아의 집안은 본래 양반가였으나 몇 해 전 황국의 바람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초아의 아버지 연상규는 예전에 벼슬을 하던 선비였으나 잘못된 편에 섰다는 죄목으로 관직을 빼앗기고 재산마저 몰수당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병상에 누운 지도 벌써 3년째였지요. 초아는 그런 아버지를 돌보며 낮에는 양반가의 바느질 일을 받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청수한 미모에 검은 눈동자를 가진 그녀였지만 그 눈빛 아래에는 세상의 아픔을 모두 겪은 듯한 그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초아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니 아비로서 면목이 없구나. 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말씀하실 때마다 초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바느질 일이 요즘 제법 늘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지요. 사실 초아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할 때가 많았고, 밤늦도록 바늘을 들고 있어야만 겨우 약값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아는 고단한 일상을 묵묵히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초아는 바느질을 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지요. 그런데 그 달빛 아래로 이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사람의 형상 같기도 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같기도 했습니다. 초아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다만 차가운 바람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초아는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묘한 기운이 집안에 감돌기 시작했지요. 이튿날 초아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데 마을의 송백무당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송백무당은 초아를 어릴 적부터 지켜본 사람으로 신기가 있다고 소문난 이였지요. 초아야. 송백무당이 초아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에게 곧 큰 운명이 찾아올 게다. 조심하거라. 그 운명은 너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느니라. 초아는 무당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당님, 저 같은 사람에게 무슨 큰 운명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송백무당은 고개를 저으며 사라졌고 초아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초아는 늦은 시각까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드릴 약을 사려면 이번 주 안에 일감을 마쳐야 했기 때문이지요. 등잔불 아래에서 가느다란 바늘을 움직이던 초아는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손을 멈췄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지요. 초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초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계속되었지요. 초아는 용기를 내어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젊은 선비 한 명이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달빛만 환했는데 그 선비의 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소인에게 하룻밤만 은신처를 내어주십시오. 선비가 간곡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한밤중에 낯선 사내를 들릴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시지요. 초아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선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광군들이 저를 쫓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횃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더욱 다급해졌고 초아는 그의 떨리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묘한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초아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도 한때 권력에 의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기에 저 선비의 두려움이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초아는 결국 대문을 열었습니다. 선비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초아는 재빨리 문을 닫았지요. 그리고 선비를 안채 뒤편의 작은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계십시오. 절대 소리 내지 마시고요. 선비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초아는 선비를 창고에 숨긴 뒤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광군 서너 명이 대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횃불을 든 광군의 우두머리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지요. 이 집에 낯선 사내가 들어오지 않았는가? 초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밤중에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집에는 병든 아버지와 저뿐입니다. 광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초아를 훑어보았습니다. 초아의 청수한 얼굴과 가냘픈 몸에서 거짓말을 할 만한 배짱은 보이지 않았지요. 혹시라도 수상한 자를 보거든 즉시 관가에 알리도록 하라. 그 자는 영모에 연루된 중죄인이다. 광군은 으름장을 놓고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초아는 대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지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초아는 자신의 선택이 두려웠습니다. 영모에 연루된 자를 숨겼다는 것이 발각되면 자신은 물론 병든 아버지까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초아는 떨리는 손으로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선비는 어둠 속에서 몸을 움츠리고 앉아 있었지요. 광군들은 갔습니다. 초아의 말에 선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창고 안으로 스며들어 그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그제야 초아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25 남짓되어 보이는 준수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어려 있었지요. 소생의 이름은 다루라고 합니다. 오늘 밤 은혜 반드시 갚겠습니다. 초아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초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초아가 잠깐 눈을 붙였다 깨어났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난 초아는 서둘러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방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버지께서 깨끗이 씻겨진 얼굴로 따뜻한 죽을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초아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아침 일찍 젊은 선비 하나가 와서 나를 돌봐주더구나. 내가 일로 지쳐 잠든 사이 대신 시중을 들어준 모양이다. 초아는 즉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다루는 그곳에 없었고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아침 햇살 아래 그의 모습은 어젯밤의 초라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깨어나셨습니까? 다루가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으니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광군의 눈을 피해 빨리 떠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아는 냉정하게 말했지만 다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지금 나가면 즉시 잡힐 것입니다. 사흘만 더 이곳에 머물게 해주신다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초아는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다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날부터 다루는 초아의 집에서 은밀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창고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나와 집안일을 도왔지요. 신기하게도 다루가 온 뒤로 집안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루는 약초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지 아버지께 다려드릴 약탕을 직접 만들었고 그 약을 드신 아버지의 기침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다루는 초아가 받아온 바느질 일감을 보더니 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조언대로 바느질을 하니 시간도 절약되고 품질도 좋아졌지요. 도령은 어찌 이런 것들을 다 아십니까? 초아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다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지요. 예전에 궁중에서, 아니, 양반가에서 자랐기에 이것저것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초아는 그의 말을 듣고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지요.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는 법이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초아는 처음에 사흘만 머물기로 했던 약속이 어느새 한 달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루를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지요. 다루가 있는 동안 초아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바느질 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집안에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지요. 어느 날 저녁 초아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다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초아 낭자. 다루가 처음으로 초아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초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다루는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초아가 받아 펼쳐보니 그 안에는 은자 몇 냥이 들어있었지요. 이건 무엇입니까? 제가 숨어 지내는 동안 낭자께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또한 따님의 아버님께 드릴 약값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아는 고개를 저으며 보자기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저는 돈을 받으려고 도령을 숨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마음의 빚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초아는 결국 은자를 받았습니다. 그 돈이면 아버지의 약을 몇 달은 거뜬히 살 수 있는 액수였지요. 고맙습니다, 도령. 초아가 고개를 숙이자 다루도 마주 절을 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초아는 평생 남자와 가까이 지낸 적이 없었고 남자를 경계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루만큼은 달랐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오랜 친구와 함께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지요. 초아낭자. 다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동안만큼은 낭자와 따님의 아버님을 지키겠습니다. 초아는 다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지요. 도령도 조심하십시오. 관군들이 아직도 이 근처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하고 있지요. 그날 밤 초아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루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초아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곧 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는 듯 했으나 서서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아는 밤마다 묘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지요.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초아가 잠에서 깨어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로 하얀 치맛자락이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지요. 초아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초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흐느끼는 소리만 더 크게 들렸지요. 초아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기운만이 온몸을 감쌌지요. 이튿날 아침 초아는 다루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도령,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다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지요. 어떤 소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인이 흐느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얀 치맛자락도 보였습니다. 다루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게 따라붙은 홀령일 것입니다. 홀령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초아가 놀라 물었습니다. 다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제가 이렇게 쫓기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한 여인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령,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초아가 다그쳐 물었지만 다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드리지요. 그 홀령이 낭자를 해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아는 불안했습니다. 홀령이 따라붙은 사람을 집에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지요. 그날 밤부터 초아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여인의 흐느낌이 들렸고 때로는 문을 긁는 소리도 들렸지요. 초아는 송백무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큰 운명이 찾아올 것이라던 그 예언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며칠 뒤 초아는 다루의 옷을 빨아 말리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옷 안감에 단단히 꿰매어진 작은 주머니가 있었던 것이지요. 초아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풀어보았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금빛 실로 수놓인 부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적에는 범상치 않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초아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문양이었습니다. 초아는 급히 부적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옷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다루 도령은 도대체 누구인가? 초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왕실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그가 쫓기는 이유도 심상치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초아는 다루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도 내내 불안했습니다. 다루는 초아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낭자,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저 요즘 피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초아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다루는 뭔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초아가 잠들려고 누웠을 때 방문 밖에서 다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아 낭자, 깨어 계십니까? 초아는 재빨리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다루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낭자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서 다루가 입을 열었지요. 제가 누구인지 이미 짐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도령? 저는 평범한 선비가 아닙니다. 제 출신은 궁궐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아는 숨을 죽이고 다루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쫓기는 이유는 제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순간 낭자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초아는 다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령, 저는 이미 도령을 숨기는 순간부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이제 와서 비밀을 숨긴다고 해서 제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루는 초아의 말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낭자, 제가 만약 왕족이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초아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왕족이시라면 왜 이렇게 쫓기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황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 존재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초아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다루가 왕의 서자라면 그를 제거하려는 세력과 이용하려는 세력이 동시에 존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아셨으니 낭자께서 저를 관가에 넘기셔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초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도령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도령께서 저를 믿고 진실을 말씀해 주셨으니 저도 끝까지 도령을 지키겠습니다. 다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초아에게 깊이 절을 했지요.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남짓 흘렀습니다. 초아와 다루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정이 싹트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낮에는 각자의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루는 궁궐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초아는 어릴 적 아버지께 배운 시와 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양반가 출신이었기에 대화가 잘 통했지요. 어느 날 저녁 초아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다루가 옆에 앉았습니다. 낭자, 바느질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도령께서 바느질을요? 초아가 놀라 물었습니다. 양반 남자가 바느질을 배운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지요. 예, 제가 혼자 떠돌 때를 대비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아는 미소 지으며 바늘과 실을 건네주었습니다. 다루는 서툰 손놀림으로 바늘을 움직였지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초아가 다루의 손을 잡고 바늘을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겹쳤지요. 초아는 얼굴이 붉어졌고 다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낭자. 다루가 황급히 손을 떼었지만 초아는 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대로 가르쳐 드리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타닥타닥 화롯불이 타오르는 소리만 들렸지요.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초아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마당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루가 정성껏 달인 약 덕분이었지요. 다루 도령, 정말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렇게 일어날 수도 없었을 것일세.
아버지가 다루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다루는 공손히 절을 올렸지요. 아버님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순간 초아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루가 아버지를 아버님이라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마치 우리가 진짜 가족 같구나. 초아는 그런 생각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비록 가난한 밥상이었지만 함께 나누니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느껴졌지요. 초아야, 다루 도령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자네 같은 사위를 얻는다면 아비로서 한이 없겠어. 아버지가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초아는 얼굴이 새빨개졌고 다루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초아가 민망해하며 말했지만 아버지는 껄껄 웃으셨습니다. 늙은이 농담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하지만 그날 밤 초아와 다루는 각자의 방에서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초아는 자신이 다루를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신분의 차이가 너무 컸지요. 다루는 왕족이고 자신은 몰락한 양반가의 딸일 뿐이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로구나. 초아는 쓸쓸히 웃으며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루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 밖 초아의 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요. 초아 낭자, 만약 제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있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평화의 정점에 이른 순간 거센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은 유난히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초아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서 혼자 앉아 있는데 다루도 창고에서 나와 마당으로 왔지요. 낭자도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예, 오늘따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아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도령, 언제까지 이곳에 머무르실 수 있습니까? 다루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머지않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오래 머무를수록 낭자와 따님의 아버님이 위험해지니까요. 초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실 계획이십니까?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양을 완전히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초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기로 했지요. 도령, 제가 함께 가면 안 될까요? 다루는 놀라서 초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낭자, 무슨 말씀을? 저는 도령을 사모합니다. 초아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지요. 처음에는 그저 은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령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루는 초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낭자, 저도 낭자를 사모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루가 초아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지요. 하지만 저는 낭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하면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도령과 함께라면 어떤 삶이든 견딜 수 있습니다. 다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초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초아도 다루의 품에 안겼지요. 초아 낭자, 정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네, 절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더욱 환하게 비추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 초아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멀리서 여인의 흐느낌이 들려왔던 것이지요. 도령, 저 소리가
다루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초아를 더욱 꽉 안으며 말했지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고 때로는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지요. 초아는 송백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님, 저희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백 무당은 초아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금기를 깨뜨렸구나. 죽은 이의 원한이 서린 사람과 정을 나누었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그 선비, 그는 죽은 여인의 원혼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그 여인은 살아생전 그를 사랑했지만 이루지 못한 채 죽었지. 그래서 죽어서도 그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 초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그 선비와 떨어지는 것, 또 하나는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지. 초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주고받은 사이였기에 떨어질 수는 없었지요. 원한을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여인이 왜 원한을 품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그리고 그 원한을 해소해 주어야 하지. 초아는 결심했습니다. 다루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불러올지 초아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초아는 다루에게 송백 무당의 말을 전했습니다. 도령,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왜 도령을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다루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제 생모입니다. 초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모님이시라고요? 예, 제 어머니는 궁녀였습니다. 그분은 임금의 총애를 받아 저를 낳으셨지만 황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다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죽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남아 진실을 밝히라고. 그리고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도령께서 쫓기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진실을 밝히려 하자 권력을 쥔 자들이 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저는 궁궐을 빠져나와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요. 초아는 다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모님의 원한을 풀어드리는 것이군요.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권력의 핵심부를 건드리는 일이니까요. 초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도령과 함께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저도 이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그날 밤 다루는 초아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루의 생모는 궁녀 출신으로 임금의 총애를 받았지만 당시 권력을 쥔 대신들의 견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서자인 다루를 낳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역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았지요. 어머니는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었는데 단지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는 이유로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증거가 있습니까? 예,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루는 옷 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지요. 이것은 어머니를 모함한 대신이 직접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어머니를 제거하려는 음모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초아는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지요. 당시 권력을 쥔 대신들이 임금의 총애를 받던 궁녀를 제거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역모 사건을 조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임금께 보여드리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텐데
왜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신 것입니까? 임금께 접근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궁궐은 대신들이 장악하고 있고 제가 궁궐에 들어가려 하면 즉시 잡힐 것입니다. 초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지요. 도령, 제게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궁중에 바느질을 납품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맡아 궁궐에 들어가 편지를 전달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낭자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초아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다루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날 밤 두 사람은 면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그들의 움직임이 누군가에게 포착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초아는 평소처럼 바느질 일감을 받으러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하진목 좌수와 마주쳤지요. 하진목은 예전부터 초아를 탐내던 자였습니다. 초아 낭자, 요즘 집에 낯선 사내가 머문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초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집에는 병든 아버지와 저밖에 없습니다. 허허, 그렇습니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밤에 낭자의 집에서 남자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아버지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하진목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혹시라도 도망자를 숨기고 계신 것은 아니겠지요? 요즘 관가에서 역적을 찾아 혈안이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초아는 하진목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진목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좌수님, 저는 갈 길이 바쁩니다. 초아가 황급히 자리를 뜨려 하자 하진목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초아 낭자, 제게 시집을 오시지요. 그러면 모든 것을 눈감아 드리겠습니다. 놓으십시오. 초아가 소리를 지르자 하진목은 비로소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음흉했지요. 잘 생각해 보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낭자와 낭자의 아버지, 그리고 그 도망자 모두 화를 입을 것입니다. 초아는 집으로 돌아와 다루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도령, 하진목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당장 떠나겠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낭자와 따님의 아버님이 위험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도령께서 떠나신다 해도 하진목은 저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아가 밖을 내다보니 하진목이 광군들을 이끌고 오고 있었지요. 저것들이 저 집입니다. 역적을 숨기고 있습니다. 하진목이 소리쳤습니다. 광군들이 초아의 집을 포위하기 시작했지요. 도령, 어서 도망가십시오. 초아가 다급히 말했지만 다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낭자를 두고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도령께서 잡히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생모님의 원한도 풀지 못합니다. 다루는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초아의 말이 옳았지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낭자, 제가 반드시 돌아와 낭자를 구하겠습니다. 다루는 초아의 손을 꽉 잡고는 뒷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바로 그때 광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지요. 역적은 어디 있느냐? 초아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이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진목이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낭자를 잡아가지요. 역적을 숨긴 죄로 말입니다. 초아는 광군들에게 붙잡혔고 병든 아버지마저 끌려 나왔습니다. 아버지, 초아가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관가로 끌려갔지요. 초아와 아버지는 관가의 어두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감옥에서 초아는 병든 아버지를 껴안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계속 기침을 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초아야, 미안하구나.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이 아버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그때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하진목이 들어왔지요. 초아 낭자, 아직도 고집을 부리시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저에게 시집을 오시고 그 역적의 행방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낭자와 따님의 아버님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초아는 하진목을 노려보았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진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렇다면 문초를 받으셔야겠군요. 아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진목이 나간 뒤 초아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다음 날 초아는 문초를 받기 위해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하진목뿐만 아니라 낯선 관리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벼슬의 복장을 하고 있었지요. 나는 사원부 대관 민재홍이다. 민재홍은 차가운 눈빛으로 초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왕족을 숨긴 여자로구나. 왕족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르는 척하지 마라. 다루는 임금의 서자이며 현재 역모를 꾸미고 있다. 그의 행방을 대라. 초아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다루를 쫓는 것이 단순히 지방 관아의 일이 아니라 조정의 고위 관리들이 관여된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민재홍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고집이 세구나. 좋다. 고문을 시작하라. 관졸들이 초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초아는 두려웠지만 이를 악물었지요. 바로 그때 감옥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민재홍이 소리쳤습니다. 한 관졸이 황급히 들어와 보고했지요. 대감, 송백무당이 밖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송백무당이 관가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사람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재홍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요. 저 무당을 잡아들여라. 하지만 송백무당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관졸들이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지요. 민재홍은 결국 초아의 문초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두 흩어지지 않으면 역적의 무리로 몰아 다스리겠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송백무당이 큰 소리로 말했지요. 초아는 선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민재홍은 이를 갈았지만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물러섰지요. 그날 밤 송백무당은 몰래 감옥을 찾아왔습니다. 초아야, 조금만 참거라. 다루 도령이 반드시 너를 구할 것이다. 무당님, 도령은 괜찮으십니까? 걱정 마라. 그 도령은 영리하니 잘 숨어 있을 것이다. 송백무당은 초아에게 부적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몸에 지니고 있거라. 악한 기운을 막아줄 것이다. 초아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초아가 감옥에 갇힌 지 사흘째 되는 날, 아버지의 병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십시오. 초아가 아버지를 흔들었지만 아버지는 의식을 잃었지요. 초아는 관졸을 불러 외쳤습니다. 제발 의원을 불러주십시오. 아버지가 죽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관졸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역적의 가족에게 의원을 부를 수는 없다. 초아는 절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바로 그때 하진목이 나타났습니다. 초안왕자, 제 제안을 받아들이시지요. 그러면 당장 의원을 부르겠습니다. 초안은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진목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의원이 불려왔고 아버지는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초안은 자신이 다루를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졌지요. 그날 밤 초안은 감옥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령, 용서하십시오. 저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도령을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낯선 관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초아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연초아, 너는 석방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임금의 명이다. 내가 역적을 숨긴 죄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초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들은 감옥에서 풀려났지요. 밖으로 나온 초아는 송백 무당과 마주쳤습니다. 무당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다루 도령이 임금께 상소를 올렸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 초아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루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선 것이지요. 도령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궁궐로 갔다. 하지만 위험하다. 민재홍과 그 일당이 도령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어. 초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야 합니다. 도령을 도와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 무당님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생모님의 원한을 풀어야 한다고.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송백 무당은 초아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송백 무당은 초아에게 궁녀 복장을 구해주었습니다. 초아는 그 옷을 입고 궁궐로 향했지요. 궁궐 입구에서 초아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녀는 바느질 일감을 전달하러 온 것처럼 위장했지요. 무슨 일이냐? 문지기가 물었습니다. 궁중에 바느질 일감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문지기는 초아를 훑어보더니 통과시켰습니다. 궁궐 안으로 들어간 초아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루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요. 초아는 송백 무당이 알려준 대로 임금의 처소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누군가를 마주쳤지요. 바로 민재홍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민재홍이 놀란 표정으로 초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아는 재빨리 도망치려 했지만 관졸들이 그녀를 둘러쌌지요. 잡아라. 초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을 대지 마라. 다루였습니다. 그는 임금의 친위대를 이끌고 나타났지요. 다루. 초아가 외쳤습니다. 다루는 초아를 향해 달려왔고 두 사람은 마침내 재회했습니다. 다루와 초아는 재회의 기쁨을 나눴지만 상황은 여전히 위태로웠습니다. 민재홍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다루,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임금은 이미 내 손 안에 있다. 무슨 소리냐? 다루가 놀라 물었습니다. 민재홍이 음흉하게 웃었지요. 임금께서 병안으로 누워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곁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나와 내 사람들이지. 초아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재홍이 임금을 통제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지요. 그럼 우리가 올린 상소는 물론 임금께 전달되지 않았다. 내가 모두 가로챘지. 다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역적놈. 다루가 검을 뽑으려 했지만 민재홍의 관졸들이 더 많았습니다. 덤벼라. 하지만
내가 나를 해치는 순간 임금께서 위독하시다는 소문을 퍼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내게 돌아갈 것이야. 민재용은 완벽한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다루와 초아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요. 제길, 다루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밤 다루와 초아는 궁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도령,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겠소. 임금께 닿을 방법이 없으니 두 사람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디선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다루와 초아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지요. 어머니. 다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루의 생모, 바로 그 홀령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고생이 많구나. 홀령은 슬픈 눈으로 다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금께 닿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단다. 하지만 위험한 방법이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홀령은 초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낭자가 도와줘야 한다. 낭자,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초아는 두려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홀령은 두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하지만 확실한 방법이었지요. 홀령이 알려준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궁궐에는 비밀 통로가 있어 임금의 침전으로 직접 갈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 통로는 홀령이 생전에 궁녀로 있을 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로는 매우 위험하다. 지나가다 발각되면 즉시 죽임을 당할 것이야. 괜찮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다루와 초아는 그날 밤 비밀 통로로 향했습니다. 홀령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지요. 달빛도 들지 않는 어두운 통로를 지나며 초아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초아 낭자, 괜찮으십니까? 다루가 초아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초아는 그의 손을 느끼며 용기를 얻었지요. 한참을 걷다 보니 작은 문이 나타났습니다. 이 문 너머가 임금의 침전이다. 홀령이 말했습니다. 다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지요. 침전 안은 조용했습니다. 임금은 병상에 누워 계셨고 곁에는 의원 한 명만 있었습니다. 다루와 초아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상전하, 다루가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임금은 병환 중이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지요. 내가 누구냐? 소인은 다루옵니다. 저의 생모가 억울하게 죽은 일을 밝히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임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다루, 그 이름을 들으니 기억이 나는구나. 다루는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전하,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생모를 모함한 증거입니다. 임금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전하.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재용이 관졸들을 이끌고 들어온 것이지요. 역시 여기 있었군. 감히 임금의 침전에 침입하다니. 민재용이 소리쳤습니다. 관졸들이 다루와 초아를 둘러쌌지요. 민재홍, 내가 감히. 임금이 분노했지만 민재홍은 비웃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병환으로 정신이 혼미하십니다. 저 역적들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편지를 보았느냐? 내가 저지른 악행이 다 적혀 있다. 민재홍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조작이라고? 그럼 이 옥새 도장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임금이 편지에 찍힌 옥새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분명 조정 대신들만 사용하는 것이었지요. 민재홍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어차피 끝장을 보자. 민재홍이 칼을 뽑았습니다.
관졸들도 일제히 칼을 뽑았지요. 다루, 피하거라. 임금이 소리쳤지만 민재홍의 칼은 이미 다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홀령이 나타났습니다.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마라. 홀령이 강한 기운을 뿜어내자 민재홍과 관졸들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방안이 어두워졌지요. 이게 무슨... 민재홍이 당황했습니다. 홀령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첩이 억울하게 죽었나이다. 부디 소첩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임금은 홀령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용서하거라. 전하께서는 잘못이 없으십니다. 다만 악한 신하들이 소첩을 모함했을 뿐이옵니다. 임금은 민재홍을 노려보았습니다. 민재홍, 내 죄를 인정하느냐? 민재홍은 이미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요. 전하, 목숨만은 살려주소서. 하지만 임금은 단호했습니다.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당장 잡아들여라. 친위대가 들어와 민재홍과 그 무리를 붙잡았습니다. 홀령은 다루와 초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어머니. 다루가 외쳤지만 홀령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행복하게 살 거라. 그리고 이 낭자를 소중히 여기거라. 어머니. 홀령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다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초아도 그의 곁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임금은 두 사람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루, 내가 진정한 용기를 보였다. 이제 내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마. 감사합니다, 전하. 그렇게 오랜 싸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지요. 다음 날 조정에서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임금은 조정 대신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민재홍의 악행을 낱낱이 밝혔지요. 민재홍은 죄 없는 궁녀를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또한 임금을 속이고 권력을 농단했다. 이는 역적의 죄에 해당한다. 조정 대신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재홍의 악행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황국의 혼란을 틈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역적으로 몰아죽였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던 것이지요. 민재홍과 그 일당은 모두 차명에 처한다. 임금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민재홍은 끌려가며 다루를 노려보았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진목도 역적을 도운 죄로 처벌받았지요. 그는 초아에게 거짓 협박을 하고 광군을 이용해 사익을 채우려 했던 죄까지 더해져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임금은 다루를 불렀습니다. 다루, 내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마. 그리고 너에게 벼슬을 내리겠다. 전하, 소인은 벼슬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루의 대답에 임금은 놀랐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소인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말입니다. 다루는 초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아도 다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임금은 두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최소한의 예우는 갖추어야 한다. 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임금은 다루에게 작은 영지를 하사했습니다.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말이지요. 또한 초아의 아버지 연상규도 복직되었습니다. 그가 황국 때 억울하게 파직당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지요. 아버님,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초아가 아버지께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아야, 내가 정말 큰일을 해냈구나. 한편 송백무당은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너희 두 사람은 운명으로 맺어진 사이다.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며 살 거라. 감사합니다, 무당님. 초아와 다루는 송백 무당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초아의 집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두 사람을 축하해 주었지요. 그동안 고생한 초아와 아버지를 위로하고 다루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초아 낭자,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루 도령, 훌륭하십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두 사람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다루와 초아는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아 낭자, 우리가 처음 만난 것도 이런 밤이었지요. 그러고 보니 그렇군요. 그때 낭자께서 저를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저도 도령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초아 낭자, 이제 제가 당당히 청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평생을 살아주시겠습니까? 다루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초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도령. 이 몸 기꺼이 도령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환하게 비추었지요. 그 순간 바람에 매화꽃 한 송이가 날아와 초아의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루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속에서 잠시 여인의 형상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곧 사라졌지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다루가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민재홍의 차명이 집행되었습니다. 형장에는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민재홍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지요. 저 역정놈, 우리 가족을 죽게 한 놈, 내 아버지를 모함한 놈. 사람들의 원성이 쏟아졌습니다. 민재홍은 형장으로 끌려 나오면서도 악을 쓰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멍청한 것들, 너희가 뭘 안다고. 하지만 백성들은 그의 말에 더욱 분노했지요. 형이 집행되기 직전 민재홍은 마지막으로 다루를 찾았습니다. 다루,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세상은 권력이 지배하는 곳이다. 다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세상은 진실과 정의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허허, 순진한 놈. 민재홍이 비웃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형이 집행되었고 민재홍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일당들도 모두 처벌받았지요. 어떤 이는 차명을, 어떤 이는 유배를 당했습니다. 특히 하진목은 초아에게 한 짓들이 모두 밝혀져 가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초아 낭자, 용서해 주십시오. 하진목이 초아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초아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용서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판단할 일이지요. 하진목은 결국 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한편 다루의 생모를 모함했던 다른 대신들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금은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기로 결심했지요. 그 결과 수많은 비리와 부정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벼슬을 빼앗고 재산을 몰수한다. 임금의 단호한 명령에 따라 정치가 바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명예가 회복되었지요. 다루의 생모도 정식으로 명예가 회복되었고 그녀를 기리는 작은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다루는 사당을 찾아가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소자가 어머니의 원한을 풀었습니다. 사당 안은 고요했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답하는 것 같았지요. 초아도 다루의 옆에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소녀가 도령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사당을 나서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아낭자,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평화롭게 살 수 있겠네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뒤를 비추었지요. 악은 응징받았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사람의 행복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편히 살 수 있겠어. 그러게 말이야. 악한 자들이 모두 벌을 받았으니 한양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붉은 비도 더 이상 내리지 않았고 밤에 들리던 여인의 흐느낌도 사라졌지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매화꽃이 만개한 어느 화창한 날, 다루와 초아의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임금이 하사한 영지에 있는 작은 저택에서 조촐하지만 따뜻한 혼례가 진행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송백 무당이 주례를 서주었고 초아의 아버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내 딸을 믿고 맡기겠네. 아버지가 다루에게 말했습니다. 다루는 깊이 절을 올리며 대답했지요. 장인어른, 초아 낭자를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손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은 뛰어놀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을 전체가 기쁨으로 가득 찼지요. 해가 저물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다루와 초아는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지요. 초아, 행복한가? 다루가 물었습니다. 초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나도 그렇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송백 무당이 다가왔습니다. 너희 두 사람,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무당님. 하지만 명심하거라.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할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오는 법이지. 명심하겠습니다. 송백 무당은 두 사람에게 작은 부적을 하나씩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부부의 인연을 지켜주는 부적이다. 평생 간직하거라. 고맙습니다, 무당님.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빛이 세상을 비추었지요. 다루와 초아는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구름 사이로 잠깐 여인의 형상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다루가 중얼거렸습니다. 초아도 그 형상을 보았지요. 여인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어머님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하늘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매화꽃잎들이 춤을 추듯 날아갔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루와 초아는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농장을 가꾸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누렸지요. 초아의 아버지도 건강을 되찾아 손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루와 초아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이지요. 저 두 사람을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져. 그러게 말이야.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했습니다. 다루 도령을 숨긴 밤부터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또한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악은 반드시 응징받는다는 교훈도 있습니다. 초아와 다루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지요. 그 결과 진실이 밝혀졌고 억울하게 죽은 이의 원한이 풀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사랑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와 수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지켰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초아와 다루가 그것을 증명했지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초아와 다루처럼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